안녕하십니까. 약수료 논술 수학선생 강성국입니다. 2026학년도 약수료 논술이 서경대를 시작으로 국민대, 한신대 총 15개 대학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저를 믿고 열심히 노력해주신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했다라고 하는 감사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대학들의 우리 재학생, 수강생들의 시험 후기 및 교재에서 얼마나 EBS 연계 교재랑 적중이 되었는가, 이 적중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내년 3월쯤에 각 대학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올라오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기출문제들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고,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거는 시험 후에 아이들이 수기로 작성한 문제와 그 카톡 대화 내용을 통해서 이 적중률 및 우리 시험 문제가 얼마나 유사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아마 3월 이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서 몇 번이 EBS 수능 특강 혹은 수능 완성 어느 문제가 가천대에서, 서경대에서, 을지대에서, 상경대에서, 기타 국민대에서 출제되었는지는 자세한 사항은 3월 이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실 게, 가장 먼저 시험을 실시한 화면을 보시면 서경대학교 시험 문제거든요. 시험 이후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가 서경대는 4문제가 출제되는데 4문제 모두 100% 적중. 저희 교재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나왔다, 똑같이 나왔다, 단순하게 숫자가 선생님 X가 3이었던 게 2로 변했어요 정도의 수준의 문제의 적중률. 서경대는 4문제 모두 완벽하게 저희 교재에서 적중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아이들은 시험 후기를 올린 아이들 중에서 우리 합격생 위주의 카톡만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경대학교. 상경대는 아시다시피 인문에서는 수학 문제가 2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2문제가 저희 교재에서 둘 다 100% 완벽하게 적중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연 같은 경우는 8문제 중에서 4문제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이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화면을 보시면 상경대 문제가 2문제인데 2문제가 전부 다 저희 교재에서 하나는 수능 특강 문제고 하나는 수능 완성에서 이렇게 2문제가 출제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천대 인문. 가천대 인문은 수학 문제가 6문제인데 6문제 중에서 인문 계열에서는 2문제는 거의 유사하고 나머지는 좀 단순 변형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개념을 이용을 해서 문제가 좀 많이 변형된 문제들도 있었다. 단 6개 중에 2문제는 숫자만 변형된 쌍둥이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가천대 자연 중에서 첫날에 시험을 본 자연 문제 중에서 얘는 간호학 문제인데, 간호 쪽에서는 저희 문제가 수학 문제 9문제 7번에서 15번 중에서 11번에서 15번 비교적 조금 난이도가 높은 5문제는 저희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되었고, 마찬가지 자연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왼쪽 화면을 보시면 이 친구는 제가 특히 너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동 시간도 있고 대기 시간도 있으니까 우리 교재를 준비해서 가면서 차 안이든 대기하면서든 봐라 그랬더니까 이 친구가 수민이라는 친구네 가천대 간호학과 최초 합으로 나와줘서 고맙고요. 자, 그 다음은 국민대 인문인데, 사실 국민대는 올해 처음에 약수료 논술을 도입한 대학이어서 모의 논술에 나와 있는 문제의 수준이 어떨지 혹은 거기에 대해서 실제 출제되는 문제는 어떨지 사실 반신반의했는데, 국민대 수학 문제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저희 교재에서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자연 같은 경우는 미적분 문제가 포함되다 보니까 요거 문제도 역시 내년 3월 이후에 저희가 분석해서 교재 연관성 혹은 무슨 단원 문제에서 어떤 유형들이 출제됐는지는 내년 이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내용들은 시험 본 아이들의 시험 후기고, 그 다음은 이제 최초 합에 나와 있는 합격생들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주요 대학 위주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거 가천대 간호학과 붙은 재학생들, 서경대학교, 을지대학교, 대부분 강남대학교도 있고 고대 세종 캠퍼스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시다시피 20일 이후에 이제 추가 합격자가 발표되다 보니까 그때 이후에 집계되는 내용들은 더 자세하게 저희가 학원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에 올려드려서, 아마 제가 조금 더 고생을 해야겠지만 이 친구들이 합격을 했는데 합격하기 전에 저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치러지는 모의고사에서 120점대에서 140점대 맞던 애들이 가천대를 합격을 했고, 혹은 90점대에서 시험 시작했던 애들이 연습을 해서 110점, 120점 정도의 실력이 올라서 서경대를 입학을 했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저희 학원 자체 내에 모의고사도 얼마나 적중률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원들을 보면 서경대를 비롯해서 국민대, 가천대에서 여기 나온 문제는 저희 교재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다 살펴보시면 그냥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로 학원 내에서 풀이를 하고 연습을 시켜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밖에 수준이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시는 문제가 위에 있는 문제는 수능 특강에 있는 실제 나와 있는 문제고, 밑에 파란색 20번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쌍둥이 문제 수준 혹은 단순 변형을 시킨 문제가 저희 교재에도 수록됐고, 방금 보시는 이 20번 문제는 상명대학교 인문에서 출제됐던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위쪽에 보이시는 문제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고, 밑에는 저희 학원 교재에서 변형된 문제들, 8번과 16번도 마찬가지 상명대 기출문제.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애가 가천대에서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11번에서부터 15번까지가 유사하게 출제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만 저희 수강생이 올려준 문제가 유사하게 저희 교재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즉 처음에 저희가 26학년도 약수료 논술을 시작을 할 때 저희 목표는 15개 대학에서 총 출제된 문제에서 적중률을 더는 70% 이상을 갖다가 저희 교재에서 마치자가 목표였는데, 지금까지 후기로만 나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서경대 같은 경우는 4문제 100%, 상명대 같은 경우는 인문 2문제 100%, 자연 8문제 중에서 4문제 50%, 가천대 같은 경우는 자연 9문제 중에서 11번에서 15번까지에 해당하는 5문제, 대략 60% 정도의 적중률. 국민대는 1문제가 적중됐고 더 자세한 부분은 내년 이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 중에서 27학년도를 대비한 리드인 학원의 약술 논술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면, 많은 학원 같은 경우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개념반을 갖다가 운영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로 1월 10일 개강 날짜를 시작을 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개념 완성반이어서, 이 개념 완성반은 목적이 다들 아시겠지만 EBS 교재가 빠르면 2월달, 3월달에 출간되다 보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교재는 26학년도 대비, 즉 25년도에 사용했던 EBS 수능 특강이란 수능 완성에 대한 쌍둥이 문제, 단순 구조 변형이라든가 범위가 바뀌어있는 문제들, 그 교재를 편집한 걸로 실제 수업을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첫 번째, 내가 레벨 2에 여기 문제를 풀면은 이게 서경대에서 나왔으니까 이 정도 레벨이면 서경대를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근데 여기가 완성이 되고 나서 레벨 3에서도 특정 이 문제 정도는 가천대에서 국민대에서 출제되었었구나. 근데 내가 여기에 있는 문제만 풀 수 있으면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러한 이제 희망을 드리기 위한 수업이고, 아마 1월에서 시작을 해서 4월에 완성이 되면은 주로 따지면 대략 16주 정도가 되는데, 16주 동안에 수1과 수2에 해당하는 부분의 개념을 완성하는 그러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 수업 이후에는 인문반이 운영이 되는데, 이 인문반의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올해 실시된 15개 대학에서 난이도가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문제를 제외하고 한 중상에서부터 상 정도 내는 문제에 유사 문제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먼저 2달 동안 해보는 게 인문반 수업 과정이고, 그다음 실전반은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실전반 수업인데, 실전반은 첫 번째는 수능 특강에 대해서 쌍둥이 문제, 유사 변형 문제로 여기에서 표가 여전히 27학년도에서 15개 대학에서 중률을 70% 이상을 제가 기대하는 교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은 7월에 개강하는 이 수업을 들으면 대학을 갈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에 대한 인문반 코스도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 작년에 이러이러한 유형들이 출제됐고 올해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서 출제될 거니까 작년과 올해를 다 대비하는 그런 수업이 첫 번째 실전반에서는 수능 특강, 그 다음은 수능 완성, 이 코스로 진행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약술 논술의 커리큘럼입니다. 이 수업이 마감이 되면은 11월 달쯤 돼서 레벨업 모의고사라 그래서 얘는 가천대라든가 국민대, 36대를 목표로 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보다 약간 유사 변형인데 난이도를 조금 올린 레벨업된 문제들로 많게는 3주, 적게는 2주 동안에 9문항으로 모의고사 개별 첨삭을 통한 부족한 부분을 완성하는 부분이 레벨업 수업이 되겠습니다. 즉 과정상으로 보면은 개념 완성, 그 다음에 입문편, 실전편, 1, 2, 레벨업 5가지 과정인데, 5년 동안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약술원 논술은 첫 번째 수도권에 있는 애들이 유리하다. 두 번째, 약술원 논술은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다라고 하는 걸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한 학생의 예를 들면은 수학적인 실력을 보면은 마지막 수능 등급을 말씀을 드리면 수능 등급이 2등급이 나와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약술원 논술을 9월 이후에 10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수능이 2등급인 애들이 가천대가 되든 국민대가 되든 논술이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 입장에서 쉬운 이유가 정답만 맞히는 경우가 쉬운 경우고, 그 풀이 과정을 요하는 서경, 을지, 상명 같은 대학들은 단답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 삼육이라든가 수원, 가천 이런 경우는 서술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데, 늦게 시작하는 이 친구들은 정답에 맞히는 그 부분만 중요시하고 풀이 과정에서 주어진 부분 점수가 대략 7점에서 8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대부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에 대한 부담을 가져라기보다는 본인이 기존의 모의고사 내신 대비하면서 풀었던 풀이 과정이 필요한 대학은 이제 서경이라든가 단답형으로 나오는 대학은 수능 전에 시험이 치러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덜한데,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보게 되는 36대라든가 가천대 이런 경우는 풀이 과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연습은 단기간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급적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모의고사 등급이 3등급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5월 입문편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지 않고 수원 수투에 대한 기본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친구들은 1월에 개념 완성반부터 시작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3등급이 안 되는 친구들이 인서울 수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희망이 약술원 논술입니다. 남아있는 혹은 빨리 시작하는 친구들은 11개월, 늦은 친구들은 5개월, 6개월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을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 저희 리드인 학원에서 완벽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을 1대1로 케어하고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